몸에 좋으라고 마신 생강차 한 잔이 오히려 내 콩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60이 넘으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몸의 소중한 정수기에 콩팥을 지키는 올바른 생강 섭취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5살의 김 어르신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평소에 등산도 즐기시고 자기관리도 아주 철저하신 분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방송에서 생강이 체온을 높이고 면역력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때부터 생강차를 보약처럼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6개월 동안이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주 진하게 우려서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몸도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으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반년이 지난 뒤 김 어르신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은 푸석푸석하게 변해 있었고 다리는 손가락으로 누르면 자국이 푹 남을 정도로 퉁퉁 부어 계셨어요. 무엇보다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죠. 급히 정밀검사를 해보니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콩팥이 피를 얼마나 잘 걸러주는지 보여주는 수치가 45까지 뚝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정상 수치가 9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콩팥 기능이 절반 가까이 사라진 셈이지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멀쩡하던 콩팥이 만성 콩팥병 3단계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콩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늙어갑니다. 보통 60세가 넘으면 매년 그 기능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마치 오래 쓴 정수기 필터의 구멍이 조금씩 막히고 헐거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해진 상태에서 생강을 잘못된 방식으로 과하게 드시면 콩팥은 감당할 수 없는 과부하를 받게 됩니다. 마치 낡은 정수기 필터에 엄청난 압력으로 물을 콸콸 쏟아붓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생강 자체는 분명히 훌륭한 약재이자 좋은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 중인 콩팥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강을 무엇과 섞어 먹느냐, 그리고 언제 먹느냐에 따라 콩팥을 살리는 귀한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콩팥을 녹여버리는 독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 어르신 역시 생강차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생강차를 마시면서 무심코 했던 잘못된 습관들이 콩팥을 공격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2가지 핵심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콩팥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생강과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최악의 짝꿍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제발 피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반대로 콩팥을 다시 건강하게 되살려주는 생강과의 최고의 짝꿍 3가지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정보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여러분은 생강의 좋은 효능만 챙기면서 콩팥 건강까지 완벽하게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고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혹은 관절이 아파서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약과 생강이 만났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위험한 충돌이 일어나는지 의사의 관점에서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챙겨 먹는 것들이 오히려 내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건강 정보들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이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정확하고 유익한 의학 지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귀중한 콩팥을 지키기 위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몸에 좋다는 생각으로 드시면서 오히려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잘못된 조합들은 콩팥이 하는 정밀한 기계를 녹슬게 하고 결국 멈추게 만드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생강차를 마시면서 커피나 에너지 음료 같은 카페인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생강과 카페인의 만남은 콩팥을 바짝 마른 사막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생강에 들어있는 매운 성분은 우리 몸의 혈관을 넓혀서 피가 아주 빠르게 돌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때 카페인이 들어오면 강력한 이뇨작용, 즉 소변을 배출하는 활동이 시작됩니다. 몸속의 물기를 강제로 밖으로 다 빼내버리는 것이죠. 피는 빠르게 돌아야 하는데 몸속의 물은 부족해지니 어떻게 될까요? 우리 콩팥은 피를 걸러주는 필터와 같습니다. 이 필터가 타지 않고 잘 돌아가려면 적당한 양의 물이 계속 흘러들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물기가 빠져나간 상태에서 생강 때문에 피의 속도만 빨라지면 콩팥의 미세한 필터에 엄청난 마찰과 압박이 가해집니다. 마치 물이 하나도 없는 세탁기를 고속으로 돌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콩팥 필터는 화상을 입듯 손상되고 그 기능이 영구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강을 드실 때 반드시 멀리해야 할 것은 김치나 젓갈 같은 짠 음식입니다. 생강으로 피가 도는 속도를 높여놓은 상태에서 짠 소금기를 과하게 먹는 것은 콩팥 혈관을 망치로 때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몸에 소금기가 들어오면 혈압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특히 60이 넘은 어르신들의 콩팥 혈관은 이미 젊은 시절보다 약해져 있는 상태지요. 생강 때문에 피의 흐름이 거세진 상태에서 짠 음식으로 인해 압력까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의 아주 가느다란 미세 혈관들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사고치의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손상이 일어날 때 통증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괜찮겠지하고 계속 자기 드시면서 생강차를 마시다 보면 어느 순간 김 어르신처럼 콩팥 기능이 뚝 떨어지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강차의 단맛을 내기 위해 넣는 설탕이나 꿀, 그리고 각종 시럽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달콤한 생강차가 입에는 즐거울지 몰라도 콩팥에는 최악의 찌꺼기를 남깁니다. 우리 피 속에 당분이 많아지면 피가 끈적끈적한 시럽처럼 변합니다. 이렇게 피가 끈적해진 상태에서 생강 때문에 피가 빨리 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속에서 당독소라는 아주 고약한 찌꺼기가 엄청나게 만들어집니다. 이 독소는 접착제처럼 콩팥 필터의 미세한 구멍들에 달라붙어서 구멍을 꽉 막아버립니다. 끈적한 설탕물을 정수기 필터에 계속 붓는 것과 똑같은 이치시요. 특히 당뇨 기운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에게 이 조합은 콩팥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생강의 좋은 성분도 설탕과 만나면 오히려 콩팥 세포를 공격하는 무기로 돌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최악의 짝꿍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콩팥 수명은 10년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커피, 짠 음식, 그리고 설탕입니다. 혹시 주변에 생강을 즐겨 드시는 친구나 가족분이 계신가요? 그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말로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고통을 막아주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정보를 널리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콩팥을 해치는 위험한 조합들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반대로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지친 콩팥을 다시 살려내는 최고의 짝꿍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뒷어르신도 이 방법으로 바꾸신 뒤에 콩팥 수치가 놀랍게 좋아지셨는데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비법들을 하나씩 풀어놓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강을 드실 때는 반드시 대추를 2배로 넣어서 함께 끓여 드셔야 합니다. 생강 한 톨을 넣는다면 대추는 2~3알 정도를 넣는 것이 가장 완벽한 비율입니다. 생강의 날카롭고 매운 성질이 순하게 변하면서 우리 콩팥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만들어집니다. 그 이유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생강은 성질이 아주 뜨거워서 우리 몸의 물기를 빠르게 날려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콩팥은 적당한 물기가 있어야 일을 잘하는데 생강만 너무 과하게 먹으면 콩팥이 바짝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때 대추가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대추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인 진액을 채워주는
아주 귀한 약재거든요. 대추가 생강의 거친 기운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서 공파세포의 에너지를 부드럽게 전달해 줍니다. 실제로 생강과 대추를 유대 2의 비율로 꾸준히 드신 분들의 공파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저는 진료 현장에서 아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강을 드시고 나서 30분 안에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두유 한 컵을 꼭 챙겨 드십시오. 두유 속에 가득한 식물성 단백질이 생강의 강한 자극으로부터 우리 위장과 공파세포를 보호하는 천연 코팅막을 입혀주기 때문입니다. 생강의 핵심 성분은 피를 잘 돌게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강력한 자극제이기도 합니다. 이 자극이 예민한 공파세포에 직접 닿으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담백한 두유를 드시면 두유의 단백질이 공파세포 표면을 얇게 감싸줍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근육과 세포를 되살리기 위해 좋은 단백질이 꼭 필요한데 두유는 소화도 잘 되고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최고의 단짝입니다. 다만 반드시 무가당, 즉 설탕이 없는 제품을 고르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로 평소에 다리가 자주 붓고 소변 보는 것이 시원치 않다면 생강에 계피를 조금 더해서 드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생강과 계피가 만나면 콩팥의 따뜻한 기운을 북돋아 주어 노폐물을 내보내는 거름만 기능을 확 끌어올려줍니다. 우리 콩팥은 차가운 기운에 아주 약한 장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랫배와 허리가 시리고 차가워지는데 이것이 바로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생강도 몸을 따뜻하게 하지만 계피는 그 온기를 우리 몸속 깊은 곳까지 더 오래 머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하체의 피 흐름이 좋아지면서 콩팥으로 가는 피의 양이 늘어나고 결국 필터에 거르는 힘이 좋아지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퉁퉁 붓는 분들이라면 생강 계피차 한 잔이 그 어떤 약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조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정말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생강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이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아스피린이나 와파린처럼 피를 묽게 만드는 혈전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생강 자체가 피가 굳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함께 드시면 피가 멈추지 않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생강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동시에 작용하면 갑작스러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절염 때문에 진통소염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약들은 이미 콩팥으로 가는 피의 양을 줄이고 있는데 여기에 생강의 자극이 더해지면 콩팥이 순식간에 망가질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지키려고 먹는 음식이 내가 먹는 약과 부딪혀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지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주변 분들에게 말로 많이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제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김어르신처럼 콩팥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제가 아주 구체적인 하루 습관을 짜드리겠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보다 오늘부터 바로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니까요. 수첩이나 메모지를 꺼내서 적으셔도 좋습니다. 먼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콩팥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물이 공급되지 않아 바짝 메마른 상태입니다. 마치 가뭄이 든 논바닥과 같지요. 이 상태에서 바로 진한 생강차를 마시면 콩팥에 너무 큰 충격이 됩니다. 그러니 물로 먼저 콩팥의 시동을 부드럽게 걸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30분 정도 지난 뒤에 아까 말씀드린 생강 대추차를 따뜻하게 한 잔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식사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김 어르신은 콩팥을 위해 국물을 과감히 포기하셨습니다. 국물 속에 녹아있는 엄청난 양의 소금이 콩팥을 공격하기 때문이죠. 김치도 물에 살짝 헹궈 드시는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 1시간 정도 뒤에 달지 않은 두유에 생강가루를 티스푼으로 딱 반 스푼만 타서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면 오후 내내 속도 편안하고 콩팥도 든든한 보호막 안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녁 6시 이후에는 생강을 절대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저녁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생강차를 드시는데 이것은 쉬어야 할 콩팥에게 밤샘 근무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생강은 우리 몸의 기운을 밖으로 뻗치게 하고 피를 빠르게 돌게 만듭니다. 밤에는 장기들도 휴식을 취하며 세포를 고쳐야 하는데 생강이 계속 일을 시키면 콩팥이 빨리 늙어버립니다. 실제로 밤에 생강차를 드시고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저녁 이후에는 맑은 물 외에는 콩팥을 쉬게 해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문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생강을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것이 적당할까요? 정답은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크기, 즉 6g 이하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생강의 좋은 효능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가루로 드실 때는 잣숟가락으로 하루 한 스푼이 최대치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몸에 좋다고 욕심을 내서 많이 드시면 오히려 콩팥 필터가 과부하로 망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허리가 뻐근하게 아픈데 이게 단순한 근육통인지 아니면 콩팥에 정말 탈이 난 건지 어떻게 구분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쉬운 확인법이 있습니다. 등 뒤를 만져보시면 갈비뼈가 끝나는 지점이 느껴지실 겁니다. 저 양옆 부위를 주먹으로 가볍게 툭툭 두드려 보세요. 만약 단순한 근육통이라면 피부 겉면만 따끔거리고 말지만 콩팥에 문제가 있다면 몸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듯한 기분 나쁜 통증이 느껴집니다. 이때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또한 소변을 보셨는데 비누 거품 같은 것이 생겨서 30초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 역시 콩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이니 꼭 기억해 두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담석이 있는 사람도 생강을 먹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담석이 있는 분들에게는 생강을 권하지 않습니다. 생강은 우리 몸의 소화액인 담즙을 아주 활발하게 나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담석이 있는 상태에서 담즙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면 돌이 내려가는 길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 느끼는 통증은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만큼이나 극심합니다. 옆구리부터 어깨까지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 수 있으니 담석증이 있거나 위산이 역류하는 식도염이 심한 분들은 생강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실천 방법들 그리 어렵지 않으시지요? 김 어르신도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는 게 어색했지만 딱 2주가 지나니 몸이 먼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저와 약속하고 딱 하나씩만 바꿔보신 건 어떨까요? 지금 마음속으로 나는 오늘부터 실천하겠다라고 굳게 다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굳은 결심 하나가 건강을 향한 첫걸음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해지는 따뜻한 응원이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그 의지를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시 김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3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제 진료실에 다시 찾으신 김어르신의 얼굴은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맑고 환해져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화면을 띄우는 제 손끝도 기분 좋게 떨렸는데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45까지 뚝 떨어져서 만성 콩팥병 3단계 진단을 받았던 김 어르신의 콩팥 여과 수치가 무려 53까지 껑충 뛰어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치가 53까지 회복된 것을 보고 어르신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생강을 제대로 대접하는 법을 알게 되어 내 몸이 고맙다고 대답을 해주는 것 같다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지요. 여러분, 김 어르신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희망을 줍니다. 이미 기능이 떨어진 콩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올바른 섭취법을 알고 정성으로 돌본다면 우리 몸은 분명히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지식들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든든한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도록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강은 카페인 음료, 짠, 음식, 그리고 설탕과는 절대 함께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상극입니다. 이들은 생강의 열기를 우리 몸을 해치는 도구로 바꾸어 콩팥 필터를 직접 공격하고 구멍을 막아버립니다. 둘째, 생강을 드실 때는 대추를 2배로 넣거나 무가당 두유 혹은 계피를 곁들여서 콩팥을 보호하는 방패를 꼭 만드셔야 합니다. 셋째, 생강은 반드시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만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적당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약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거듭 강조해드린 피를 묽게 하는 약이나 당뇨약, 그리고 진통수염제를 드시는 분들은 생강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과 음식의 만남은 때로 예상치 못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또한 여러분의 콩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침묵의 장기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50살이 넘으셨다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콩팥 기능을 확인하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강은 거창한 비법이나 비싼 보약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내가 마시는 물 한 잔의 온도, 그리고 무심코 생강차에 넣으려던 설탕 한 스푼을 멈추는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결정합니다. 짐 어르신이 3개월 만에 되찾은 그 환한 미소가 이제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에 따뜻한 위로와 명쾌한 해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만의 건강 비법이 있다면 주변 이웃이나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고 격려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드니까요. 여러분의 콩팥이 깨끗한 정수기처럼 쌩쌩하게 돌아가고 여러분의 삶이 아픔 없이 행복한 웃음으로만 가득 차기를 저 역시 진심을 다해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아프기 전에 집에서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정직한 의학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공민주치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